이제 그 1분기 실적 그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어떻습니까? 기대치 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메모리 가격이 저리 급등하는데 안 좋으면 저희가 보고 있는 가격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당연히 시장 예상을 좀 저는 상회할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봤던 게 1분기에 메모리 가격 자체, 디램 가격 자체를 뭐 소폭 상승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5%대 상승도 가능할 것 같고요. 믹스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마이너스 7, 8% 하락으로 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이 속시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는 것 같긴 해요. 1분기부터 실적은 뭐 실적이 나올 거라고 대부분 시장이 봤으니까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랑은 좀 디커플링을 했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1등 기업이니까 더 잘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4분기보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8조 초중반에서 8조 후반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메모리 쪽은 삼성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S21이 혁신이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 실적이 별로일 거다. 그래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스틴 공장이 저렇게 정전이 됐으니까 1분기 실적이 나쁠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보이는 지표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이 포함된 무선 사업부 매출액을 한 25조 보는데요. 25조가 작년 1분기 매출이에요, 참고로. 근데 갤럭시 S20은 3월에 출시됐고요. 갤럭시 S21은 1월에 출시됐습니다. 출시 시기가 다르다는 건 출하량도 다르겠죠. 근데 매출은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는 뭔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가격도 역시 하이닉스처럼 삼성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 정도로 또 갑자기 약세로 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는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는 분명히 다를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게 오스틴 공장인데, 오스틴 공장은 웨이퍼 기준으로 이제 뭐 3월 10일 오늘부터 거의 웨이퍼 한 70% 정도 가동되고, 언론에서 일부 나왔던 5월 달에 정상,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늦어도 3월 아마 후반에는 완전히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3월 중순 정도에는 저희는 웨이퍼 기준으로 뭐 한 100% 투입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분기 실적보다는 그러면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분기는 이제 웨이퍼가 들어가는 시점이고, 웨이퍼가 나와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시점이 주로 4월, 5월이기 때문에 그때 영향을 좀 받는 거고, 1분기 실적 이슈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다만 충당금 같은 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큰 거 아니냐는데, 사실은 우리 시스템 반도체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납니다, 지금도. 분기에 그렇죠. 한 6, 7천억 나거든요. 뭐 제 추정이긴 하지만, 삼성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기에 6, 7천억 나는데 여기서 나빠져봤자 3, 4천억 주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조 단위로 늘어버리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 본질이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의 본질은 D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S21이라고 보셔야 돼요. 갤럭시 S21은 일단 부품 조달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없어서 S21을 못 만드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 그 말은 본질은 양호할 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4분기보다 이익이 준다. 그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요. 저는 4분기보다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뭐 최종 결과는 잠정 시적 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추정치가 나오진 않으신 거죠? 저는 어차피 저희는 정익으로 일단 리포팅을 했는데, 어쨌든 또 3월달 상황을 봐서 또 저희가 이제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 실적 전망치를 또 수정을 한번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4분기보다 이익이 감이 가긴 힘들다. 그 말은 저희의 기존 추정치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추정치가 얼마죠? 저희는 뭐 10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10조 이상? 예, 이미 리포팅 됐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러한 걱정 때문인지 1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주가가 자꾸 좀 재미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초에 확 올랐다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디커플링이 됐죠.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는데 예. 삼성은 근데 뭐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특히 보수적으로 특히 1분기는 가이던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 경우. 왜냐면 이게 보수적으로 준 배경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계절적 비수기니까. 근데 이제 항상 또 제가 본 삼성은 항상 1분기 실적은 좀 잘 내야지 첫 출발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특히 기업가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1분기부터 실적 망가지면 목표보다 미달하면 약간 한 해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1분기는 항상 초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초과 달성을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지만 그런 기대치를 시장에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기준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아마 회사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또 계속 뭐 보수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거고 4분기보다 저희는 정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 저희 예상이 맞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그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다. 잠정 이렇게. 실적 나올 때를 즈음해서 아마 탄력적으로 잠정 실적. 변하지 않을까. 그럼 4월 초에 나오니까요. 이제 뭐 많이 안 남았네요. 예. 아니 9만 원대 그 들어가신 분들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걱정되겠죠. 제가 봐도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좋은 기업이고, 또, 올해는 또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의미 있는 이익이 나면 또 조기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 시장의 성격이 뭐 좀 어쨌든 그 유동성에서 좀 실적 장세로 갈 때 삼성전자만한 실적을 보일 회사가 뭐 한국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전하게 되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그 슈팅을 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예, 뭐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금리가 올라가고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 기업들이 힘들 거고 삼성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차입금이 없습니다. 수년금 100조 있습니다. 조달할 게 없죠. 운용 금리가 더 올라가면 뭐 영업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기업으로 오히려 좀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노이즈가 있다면 1분기 실적이 감이 간다는 그런 불안감인데 시간이 지나면 일단 감이 개도 확인되는 거고 증익되면 서프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1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에 대한 전망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 하이닉스 영업이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삼성전자의 이익. 작년에 하이닉스 이익 곱하기 3보다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삼성이 뭐 당연히 1등 기업이고요. 디램. 두 번째는 낸드 수익성이 좋잖아요. 하이닉스는 낸드가 뭐 적자라도 삼성은 뭐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2분기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2조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2조가 나면 삼성전자 메모리는 6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바운드리 노이즈 나오고 IM, S21이 이제 2분기부터 재고 조정 들어가도 이 메모리 이익 증가하는 속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분기도 메모리 가격 오르는 거로 모든 노이즈가 모든 불안감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가격이 20% 오르면 이 공원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하여튼 뭐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좀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보이는 팩트를 봐야죠. 그렇죠.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이 팩트는 맞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아니라 예, 공개되는 정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는 숫자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크게 불안하게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건 어쨌건 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맞습니다.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 장의 성격이 변한, 제가 혹시 그런 질문이 있을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애널트 입문했을 때 읽었던 책이 이제 주식시장, 어쨌든 그 사계절이라는, 뭐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뭐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뭐 네. 저희 처음에 리서치 배울 때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다.
그렇게 했던 책에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즉 실적이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는 게 실적 장세거든요. 이때는 주가가 약간은 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동성 장세일 때 제일 많이 오르죠. 실적은 나쁘고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는 왕창 오르는 게 금융 장세고요. 네. 실적 장세도 주가는 올라요. 다만 금융 장세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오르는 기업은 실적이 좋은 회사들만 오른다는 거죠. 이게 실적 장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성격에 맞는 거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됐던 건 때는 테이퍼링하는 기준금리 올릴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역금융 장세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사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져요. 그때냐 아니냐를 지금 보면 되는데, 저는 지금은 뭐 연준도 기준금리 올릴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 장세로 봐야지 역금융 장세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나스닥 쪽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좀 기술주들이 사실 며칠간 뭐 지난 그 뭐 밤에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계속 좀 빠지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은 이 기술주들에게는 아주 쥐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바텀업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탑다운으로 보면.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텀업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가 되고 선별화가 될 건데, 어쨌든 우리 기술주의 가장 큰 개념은 이제 레버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저리로 돈을 빌려서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주로 성장주가 이제 금리 낮을 때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 팔아. 지금 그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성장주 중에서도 1등 기업,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든 뭐 아마존이든 네. 차익금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면요, 오히려 영업의 수익이 올라갑니다. EPS에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이제 부실한 기업들은 뭐 차익금밖에 없는데 조달금리 올라가면 거기는 뭐 당연히 영업이익이 나도 어쨌든 순이익 면에서는 좀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구분점. 근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팔아 하는 기계적인 접근. 그 이유, 그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오늘 시장 보고 좀 놀란 게, 미국 나스닥이 저래 올랐는데 우린 또 마이너스야? 그래요. 반대로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나스닥 빠질 때 우리가 1월 달에 올랐어요. 결국에 이제 세상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순리 찾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 실적 장세의 특징은 실적 나오는 기업은 더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불안 안 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술주, 성장주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미래의 네.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돈을 벌고 있는, 아주 많이 벌고 있는 회사니까 그럴 염려가 없다. 그래서 뭐 성장주, 가치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 가치주입니다. 현금 많고요, 주주환원 많이 하고 있고요. 가치주가 주주환원 안 하면 가치주가 아니에요. 그냥 싼 주식이죠. 근데 가치주가 되려면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지 가치주가 되는데, 삼성은 뭐 그런 면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외부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단단한 회사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영업상의 현금흐름이 워낙 좋은 회사니까요. 메모리 가격이 20% 오르고, 또 하이닉스가 또 서버 디램 경쟁이 좋아서 또 훨씬 더 가격을 좀 더 우호적으로 좀 계약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원화도 또 지금 약세라서 아마 상승작용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업상의 캐시플로가 워낙 물론 하이닉스는 올해 뭐 좀 돈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텔에 70억 불도 내야 되고, 어쨌든 뭐 저금리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조달을 해야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든 뭐 인텔에 인텔에 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SSD 관련된 70억 불을. 그래서 뭐 저금리가 하이닉스한테는 좀 더 상대적으로 삼성보다는 우호적이겠지만, 영업상의 현금 흐름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금리 상승을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가격 오르는 게 훨씬 중요한 기업이다. 네. 어쨌건 지금은 D램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진행 중이니까, 두 기업의 기본 펀더멘탈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단기가 좋고 장기가 좋은 산업이 제일 아름답는데요. 단기 실적이 좋아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도 보면, 저도 이제 비대면 때문에 가끔 놀란 게, 서버 수요가 작년에 저렇게 좋았나?
그리고 노트북은 25% 성장을 했어요. 오, 많이 그리고 했네요. 올해는 뭐 노트북이 또 추가 10% 성장을 합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비대면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또 품목들이 계속 생겨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오큘리스 같은 경우에 캐스트 2라는 그런 400불대 VR 기기가 있거든요. HMD라고 보통 하는데 250만 대 나갔습니다. 벌써. 근데 D램이 6기가 달고 있고요. 랜드 플래시는 64에서 256을 달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애플이 그 시장에 들어오면 판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긴 그림에선 자율주행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큰 기회 요인이 되지만 그 중간에 메타버스도 사실 보면 이게 다 코로나가 만든 물론 과거에도 VR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VR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끊임없이 수요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도 상당히, 그리고 아주 먼 장기도 아니고 지금 보이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캐스트 250만 대. 중고 제품 가격이 오히려 최초 제품 가격보다 비싸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수요 요인들도 많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메타박스 네. 그쪽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또 앞으로 확 커질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HMD는 같이 쓰기 부담하지 않습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1인, 제일 제가 볼 때는 IT 시장은 볼륨이 커야 돼요. 볼륨이 뭐 스마트폰 외에 저희가 의미있게 보면 좋을 때 14억대 시장이고, PC 시장은 3억대가 넘고, TV는 2억대가 넘고, 태블릿도 1억대가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당 움직이는 디바이스 시장은요, 무서워요. 플래시템 5는 사서 동생하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가구당 하나 갈 수 있는데, 이 HMD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인당 하나씩 움직일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잠재력이 큰 산업이 다시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쓰기니까 또 내년에 8K 제품을 애플이 뭐 출시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8K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고속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돼야 되기 때문에 D램도 바빠지지만 인베디드 스토리지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저는 촉매 역할을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디맨드 면에서는 더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지금 캐탈리스트는 서버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애가 와서, 과거에 우리 D램 가격 오를 때 보면 진짜 많이 올렸던 배경에는 가상화폐 채굴이 컸어요. GPU 막 돌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GPU로 막 채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큰 수요는 아니지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면 얘가 가격 다 올려버려요. 똑같이 지금 뭐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수요 기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하니까 직상장하죠. 그래서 그것이 또 흥행에 성공을 하면 또 그쪽에 또 쏠림 현상이 강해질 수혜 수 산업을 있고. 찾아보면 또 이쪽으로 메모리구나, 결국 또 아니면 반도체구나, 그렇게 또 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이번에는 거시적으로 우리 흔들리는 3천선을 뭐 가끔 자꾸 이탈을 하잖아요. 예. 전에 우리가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음봉이 많으면 아주 지금 심플하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네요.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그 주식시장에 있는 흐름이 있는 거 사계절을 보면 저는 아직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됐다. 그러니까 금융장세, 실적장세로 실적장세를 여름으로 보면 여름이 시작됐는데 초여름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음봉은 나오는데 이게 뭐 몇 달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른 거 생각해 보면 그 1월 달까지 오른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음봉 좀 나와도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불안하게 변동성 컸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 있는 음봉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거 미국 오르는데 왜 우리 빠져? 왜 중국 빠지는 거, 미국 빠지는 거, 우리는 왜 좋은 거에 반영 안 하고 나쁜 거에 반영해? 뭐 지금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 얼마나 긴지 봐야 되고요. 그게 짧다면 유쾌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투자자들은 마음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그렇죠. 조정이 유쾌하진 않죠. 예,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반대로 보면 못 샀던 돈들, 예를 들어서 뭐 대직연금에서 뭐 가입해서 이런 뭐 ETF든 뭐 아니면 펀드를 사고 싶었던 그런 대기 자금들도 있거든요. 오를 때 못 샀던 그런 투자자들도 많고, 또 이 정도 금리,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아니 국채금리가 뭐 2% 간다. 2% 갔는데 주가는 막 빠졌어요. 그러면 빠졌을 때 보면 2%가 매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항상 시장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국제금리 2% 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으면 2% 금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거 투자할 관심이 없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이벤트, 이런 현상, 어차피 지나가야 될 현상이에요. 지금 아니, 금리 없이 경기 회복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라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뭐, 국채 발행 늘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든 뭐, 이런 물가 오르는 것도 일부 반영이 됐겠지만, 그래도 본질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인내할 만한 상황이다. 아직 초여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가 일단 얼마로 정하셨었죠? 뭐 저희가 이미 제시한 내용은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그 뭐 저희가 뭐 바뀐 건 아닌 거죠? 저희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기존 저희 목표가가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빅사이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적들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그 주주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불안한 기업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잠은 잘 오실 겁니다. 아니 그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네. 조건을 내세웠는데 네. 삼성전자를 의심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뭐 이 정도 증명했으면 이제 살짝 믿어도 될 때도 네. 됐어요. 우리가 어쨌든 150배 올랐는데요. 예. 네, 하여튼 뭐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또 우리 많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먹여 살리는 섹터이기도 하죠. 하여튼 뭐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잘 될 거라 그렇게 저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